어색한 정적이 흐르던 저녁 식탁. 아빠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온 가족을 위해 슈퍼맨처럼 살아왔던 아버지를 한순간에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자녀의 이 순수한 질문 하나가 아버지의 가슴에 얼음송곳처럼 차갑게 박힙니다.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대가로 이제는 집안에서조차 있어도 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 꾸짖을 수도, 그렇다고 시원하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 막막함. 퇴직 후 많은 아버지들이 집 안에서 투명인간 혹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는 현실. 이것은 결코 한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기력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후 30년간 해외를 누비던 에이스가 어떻게 한순간에 가족의 골칫덩어리가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픈 질문 속에 숨겨진 은퇴한 가장들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과 그 실질적인 해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30년 넘게 해외 영업부 에이스로 불리며 지구를 몇 바퀴나 돌았던 박진수 부장님, 올해 60입니다. 그는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키며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자신의 지난날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늦잠을 자고 아내와 오붓하게 맛집을 찾아다니며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즐겨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이 반복되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바쁜 일상으로 분주해지자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의 끝자리가 그의 지정석이 되었고 의미 없이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어제 먹다 남은 국에 홀로 밥을 말아 먹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친구분들이랑 약속 같은 거 없으세요? 그 순간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학원비 대려고 내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인 잔소리는 결국 부자간의 험한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지쳤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한테 왜 그래요?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을 좀 찾아요. 그 순간 박 부장님은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순간에 가족의 화목을 깨는 골칫덩어리이자 가족이라는 따뜻한 공동체의 이물질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님의 이 감정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겪는 관계의 단절, 즉 사회적 고립을 조용한 살인자라 부르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다룹니다. 놀랍게도 뇌는 사회적 따돌림을 겪을 때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동일한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박 부장님이 느끼는 가슴의 통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인 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나 높으며 심지어 감기 바이러스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남성은 평생 직장을 삶의 중심이자 정체성으로 여겨왔기에 은퇴는 곧 사회적 역할과 관계망의 완전한 상실로 이어집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은 은퇴 후 생활 만족도가 여성보다 훨씬 급격하게 떨어지며 만성질환 진단 가능성도 1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많은 은퇴 남성들이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과정에는 공통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한 콘텐츠에서는 이를 무너진 65세 남성의 4가지 최악의 선택으로 명쾌하게 정리하는데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기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역할이 사라진 자리를 공허함이 무섭게 채우기 시작합니다. 둘째, 신체 활동을 포기합니다. 무너지는 체력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셋째,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일 뭐 하지? 라는 막막함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역이 됩니다. 마지막 넷째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선택들은 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고립된 중간지대, 즉 과거와 미래 사이의 공허한 공간에 가두고 결국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어디 갔을까? 라는 자조 섞인 질문만 남기게 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50대 남성이 무연고 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장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무거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버지는 상실된 통제력과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회사에서 부하 직원을 관리하듯 이제 그 유일한 관리 대상이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로 시작하는 잔소리는 결국 아버지가 싫어요. 라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자녀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세대 차이나 다툼을 넘어 끔찍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노인학대 가해자의 약 70%가 자녀이며 그중 아들이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이 문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박진수 부장님의 자녀라면 혹은 배우자라면 어떤 말을 건네셨을 것 같나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용기 있는 행동은 역설적이게도 자녀에게서 먼저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버리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녀를 나와는 다른 인격체로 온전히 인정하고 건강한 거리 두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목표를 존경받는 위대한 아버지가 아닌 그저 아빠가 집에 있어도 나쁘지 않네 정도로 낮춰 잡는 현실적인 지혜가 절실합니다. 한 은퇴한 아버지가 트러블 메이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웠던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화가 날 때 한 호흡 쉬기.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갈등의 원인을 내가 옳다는 아집에서 찾기. 셋째, 비난이 아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기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명함과 직급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린다는 상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허한 중간지대를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창한 목표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센터, 서예, 교실에 등록하기, 50플러스 센터의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기, 반려견과 동네 산책로를 완주하기 등 내일 할 일을 만드는 아주 작은 목표가 삶의 활력을 기적처럼 되찾아 줍니다. 사회적 일자리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것은 자존감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연결이 확대되면 조기 사망 위험이 5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빠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이 질문은 더 이상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출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버지의 고립감을 이해하고 아버지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 소중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국민연금, 퇴직금 같은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짜 준비는 은퇴 후 맞이할 수십 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마음의 준비이자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거나 주변에 소중한 아버지가 떠오르셨다면 오늘 영상이 그분께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응원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